오늘 또 이 모로코가 정말 이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4강 진출, 엄청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날두의 마지막 이제 라스트 댄스, 호날두의 이 마지막 월드컵이 8강전에서 끝나게 되었는데, 모로코가 오늘 좋았던 건 뭐냐면 분명히 모로코가 실리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정말 실리적인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모로코가 그렇게 밀린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경기를 보면요, 점유율이 73대 27%입니다. 73대 27%. 점유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모로코가 그렇게 이 정도까지 점유율이 차이가 났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습니다. 왜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냐? 모로코의 수비 방법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이번 대회의 하나의 흐름이죠. 수비를 하는 팀들이 수비를 할 때 단순하게 라인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라인을 올려서 수비한다.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수비 라인을 내리잖아요. 완전히 내려서 그냥 박스 안에서 수비하면 문제가 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죠. 박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워낙에 골대와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한 번만 제대로 연결되면 득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박스 안에 밀집한 수비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인 건데, 이번 대회에서 특히 모로코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건 약간 라인을 올려요.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만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는 축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비 라인 사이로 볼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아무리 슈팅을 해봐야 골대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번 주고받고 풀어나와야 돼요, 공격하는 팀이. 근데 이렇다는 건 모로코 입장에서는 압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압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모로코는. 그리고 이게 되면은 압박을 했을 때 볼을 빼앗아내면 라인이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공격수나 미드필더의 위치가 높은 곳에 형성되어 있죠, 내려갔을 때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아냈을 때 엘네시리, 부팔, 지에으, 우나이, 암라밭, 아말라, 요 3명의 미드필더와 3명의 공격수, 여기에 하키미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면서 역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모로코가 수비할 때 늘 이런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모로코가 오늘 점유율이 27%였죠. 정말 수비적으로 하지만 라인은 언제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수비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일단은 좁게 형성되고,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계속 라인을 올리니까 좁은 공간 만들고, 포르투갈은 이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요. 이 라인이 매우 좁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슈팅을 못하니까 골대와의 거리는 멀고요. 여기서 이제 모로코가 좋은 건 뭐냐? 이렇게 수비하는 팀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비하고요, 한국도 이렇게 수비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까지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지만 라인을 올리는 팀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약팀들이 이런 수비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좌우 측면 그리고 뒷공간, 공간이 납니다. 공간이 나요. 근데 여기서 모로코가 잘하는 건 뭐냐? 포르투갈이 좌우 측면이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분명히 들어와 있다가 좁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는 이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측면 공간, 뒷공간도 잘 안 열립니다. 이게 모로코의 가장 큰 힘이다. 측면과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을,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기동력,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보시면요, 모로코가 정말 좁은 수비 라인 형성하고 있죠. 라인이 높아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 많이 나오고요, 측면 공간, 분명히 측면 공간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포르투갈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게 매우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갔다 하면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모로코의 선수들이 곧바로 둘러싸면서 엄청나게 강한 압박을 하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아무리 볼을 잘 소유하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좁은 공간에서는 매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좁게 형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이 납니다. 선수들이 좁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모로코가 또 잘하는 거,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측면으로 볼이 전개됐을 때 모로코의 수비는 곧바로
측면으로 달려나갑니다. 이게 되니까 중앙 지역에서도 공간을 안 내주고 측면 지역에서도 공간을 안 내주는 거예요. 이게 모로코죠. 이렇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모로코가 여기서 수비만 잘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도 잘해요. 근데 공격을 잘하는 게 이 선수 면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안 나왔지만 마즈라위, 뭐 아구에르드부터 시작해서 야신부누, 하키미, 뭐 사이스, 암라밭, 그리고 뭐 앞에 있는 부팔, 지에흐, 또 뭐 엘네시리, 이 선수 면면이 다 기술이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비 축구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그냥 투박하고 실력이 막 떨어져서 수비 축구를 하냐? 그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공격으로 나갈 때 볼을 안 뺏겨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경기 보면 볼을 끊어냈을 때 모로코가 야신 분우 골키퍼부터 볼이 아주 훌륭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 장면도 포르투갈이 볼을 뺏기니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야신 분우가 당황하지 않고 전방으로 아주 정확한 패스를 보내줘요.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패스 한 번에 이 전방 압박을 하는 포르투갈의 선수들을 한 번에 뚫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으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패스로 모로코가 역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모로코가 더 많죠. 지금 모로코가 6명, 포르투갈이 5명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라인이 높으니까 조금 더 공격수들이 전방에서 빠르게 뛰어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뛰어나니까 역습으로 나갈 때 볼을 빼앗기지 않고 아주 좋은 역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리축구, 틀어막는 축구가 아니라 틀어막음과 동시에 공격을 생각하는 축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27%, 엄청나게 낮아요. 점유율이. 근데 경기력이나 경기 흐름을 보면 절대 모로코가 점유율이 27%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공격 찬스는 오히려 모로코가 더 많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당연하게도 지에흐입니다. 당연하게도 공격할 때, 역습으로 나갈 때 일단 모로코는 지에흐한테 볼을 줘요. 지에흐. 그러면 지에흐가 볼을 잡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역습을 안 당하려고 포르투갈의 선수들이 한쪽에 쏠립니다. 지에흐 쪽으로. 근데 여기서 지에흐가 왜 모로코의 에이스냐? 압박을 받을 때 풀어내고 반대편을 향해서 롱패스, 이 왼발 킥, 이게 있기 때문에 모로코가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주면서 역습이 매우 날카로워요. 그냥 나가는 것도 날카롭지만 반대편으로 찔러주는 이 역습이 되면서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지에흐가 볼을 잡아요. 일단 역습으로 나갈 때 일단 지에흐가 볼을 잡고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롱패스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포르투갈의 선수들이 한쪽에 쏠렸을 때 반대편 공간이 열리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득점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득점 장면을 보면요, 모로코가 역습을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지에흐가 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포르투갈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립니다. 지에흐 쪽으로 쏠리죠. 이때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지에흐가 패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로코의 전술에서, 모로코의 역습에서 지에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이때도 참 엄청난 게 뭐냐면요, 모로코가 분명히 수비적인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이번 월드컵의 흐름인데,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도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격 숫자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역습할 때 이제 더 이상 약팀들이 단순하게 뻥 차서 한두 명으로 역습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습 패턴, 빌드업 패턴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서 득점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로코가 역습으로 나갈 때, 역습으로 나가는 순간 공격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때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박스 안에 2명,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2명. 오히려 포르투갈의 수비 숫자보다 많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합니다. 공격할 때는.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엘네시리가 뛰어들어가면서 머리에 볼을 맞췄고, 이때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가 실수를 했습니다. 나왔는데 엘네시리가 키가 되게 큰 선수예요. 190이 넘는 선수인데 볼이 뒤로 흐를 줄 알고 엘네시리 뒤쪽으로 왔어요. 근데 엘네시리가 정말 높게 뛰어올라서 머리에 볼을 맞추고
빈 골대에 득점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친 장면이죠. 디오고 코스타의 실수, 엘네시리의 엄청난 점프, 공격할 때 확실하게 공격 숫자를 늘리는 승부수. 이게 겹치면서 오늘 모로코에 엄청난 이변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모로코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모로코가 오늘 수비 라인에 변수가 되게 많았어요. 애초에 마즈라위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아구에르드 부상으로 못 나왔습니다. 이 주전 라인업에 핵심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비 라인의 또 주전 사이스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는데 오늘 경기 무리를 해서 나왔거든요. 무리를 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이스도 중간에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부상자가 엄청 많았는데 막판에는 포르투갈이 올인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공격 숫자가 많았는데 여기서 버텨냈어요. 근데 여기서 모로코의 수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모로코가 5경기 동안 한 골을 실점했어요. 한 골. 캐나다전에 한 골 실점했는데 캐나다전에 한 골 실점한 게 자책골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모로코는 5경기 동안 상대팀 선수에게 실점을 단 한 차례도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월드컵에서만 그랬냐? 월드컵 전에도 무실점 계속 무실점입니다. 무실점 마지막으로 상대팀 선수에게 실점을 한 게 2022년 6월 10일 남아프리카와 경기에서 실점을 했고요. 오늘 경기까지 10경기 동안 한 골을 실점했고 이 한 골이 자책골입니다. 엄청나죠? 수비력이 엄청난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단단한 수비력, 그리고 단단한 수비를 하지만 어쨌든 공격 자원들이나 선수단 전체가 기술적으로 분명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볼을 빼앗았을 때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비 축구를 하지만 수비를 내리지 않고 약간 올려서 역습을 위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 이 축구가 모로코가 8강전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오늘 경기 포르투갈이 패배를 하면서 사실 포르투갈이 황금 세대예요. 포르투갈도 정말 다시 오지 않을 황금 세대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호날두부터 시작해서요. 호날두, 베실바, 부페, 레앙, 이번에 뭐 스타가 된 하무스, 펠릭스, 풀백에도 달로, 칸셀루, 게레이루,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팀을 모로코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지난 경기 연장전을 치르고 온 이 팀이 수비 라인에 부상도 이렇게 많은데 이 팀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이 황금 세대를 유로 우승이라는 성과가 있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 사실은 황금 세대가 됐거든요. 이 황금 세대에서 특히나 핵심 가장 중요한 선수 호날두의 이제 마지막 월드컵, 이 월드컵이 호날두의 눈물로 끝나게 됐다. 호날두도 울더라고요. 마지막에 호날두가 울면서 이번 월드컵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아마도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겠죠. 호날두의 마지막은 눈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로코는 이제 찾아와준 팬들에게 감사의 절을 하면서 훈훈하게 또 모로코는 끝나게 됐고요. 모로코가 4강전에 올라가게 됐고요. 물론 이제 모로코가 부상도 많고 체력적으로 좀 힘이 떨어져 있고 심지어 오늘 퇴장도 한 명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4강전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그리고 4강전에 올라갈 만큼 좋은 경기력을 자신들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단순히 수비 축구, 틀어막고 우연히 한 골, 이게 아니라 틀어막은 다음에 자신들의 빌드업으로 득점 만들기. 요게 되니까 모로코가 이번 4강을 올라가는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로코의 이번 대회에서의 이 이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이 팀은 정말로 좋은 팀이다.